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밴드나 카카오톡에서 알파균 검색해주세요. 경기 이천 휴먼빌 까사볼에 분양합니다. 338가구네. 마장지구 마지막 공급 아파트라고 하네요. 한국경제 단독 기사입니다. 차준호 기자고요. 보험 판매 대리점 1위 피플라이프 새 주인 찾는다고 합니다. 네, 보험 피플라이프 어디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보셨을 거예요. 2004년에 설립됐고요. 매각 대상은 현악증 등 특수관계인 지분 63%하고 코스톤 아시아 FI 지분 32% 등 경영권이고요. 소속 설계사가 4,160명, 2020년 기준 매출 3,190억 원, 에비타 340억 원 정도 됩니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토스 등 테크 회사들이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영업망을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매각 측에선 기회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토스 입장에서도 가격만 적당하다면 M&A로 단기간에 사업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미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KTB 네트워크 다월 인베스트먼트로 사명 변경 주당 150원 현금 배당 결정했네요. 조회수가 2건이고요. KTB 네트워크는 지난해 영업이익 840억 원, 당기순이익 648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이익을 냈죠. 배달의 민족과 스타일쉐어, 넥스틴 등 투자기업이 기업 공개 및 인수합병을 진행해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했고 이에 따른 성과 보수가 크게 증가해 2년 연속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역시 BCNC를 비롯한 9개 내외의 투자기업이 코스닥 IPO를 추진하고 있어 양호한 성과가 기대되고요. KTB 네트워크는 사명 변경도 추진합니다. 신규 사명은 다월 인베스트먼트이며 다음 달 주주총회를 열어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명은 갑자기 또 왜 바꾸는 걸까요? 김지현 헤럴드 경제 기자입니다. 절대 강자 없는 차량용 반도체 가장 치열해질 글로벌 전쟁터라고 합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에 관한 내용이고요. 네덜란드 NXP는 인수 합병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회사입니다. 2006년 필립스에서 분사된 이후 굴지의 비메모리 전문 반도체 회사로 성장한 네덜란드 기업 NXP는 퀄컴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440억 달러 인수하려고 했을 정도로 알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13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 3조 원은 전년보다 5배 이상 급증한 이 기업은 삼성전자 M&A 인수 후보군으로 꾸준히 언급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독일 인피니언 역시 업계에서 관심을 갖는 후보군입니다. 이 회사는 2020년 기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스트레지 애널리틱스 자료 기준 13.2%로 세계 1위를 차지했죠. 글로벌 최강자로 평가받는 NXP와 시장 점유율 싸움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독일 인피니언은 차량용 외에도 전기자동차,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전력 반도체 분야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국가적 측면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차량용 반도체 사업 확대는 개선 과제 중 하나죠. 2019년 차량용 반도체 매출액 기준 세계 점유율은 미국 31%, 일본 22%, 독일 17%였습니다. 한국 차량용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2.3%에 불과한 상태고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유력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죠. 우크라까지 소용돌이 빠진 반도체 M&A 헤럴드 경제 문영규 기자입니다. 반도체 M&A가 좀 활발하게 돼야 될 텐데요. 주요 반도체 기업 M&A는요. 인텔이 타워 세미컨덕터 54억 달러 규모였고요. 인수했고 SK 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를 90억 달러 규모로 인수했고요. AMD가 자일링스를 500억 달러 규모로 인수했습니다. 최근 인텔은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이죠. 타워 세미컨덕터를 54억 달러 6조 5,043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고 타워 세미컨덕터는 자동차와 의료용기기, 산업용 장비와 일반 소비자용 제품에 필요한 반도체와 회로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출을 선언한 인텔의 신무기 같은 존재죠. 미쳤다. 전세계가 놀란 조커 피규어 한국서 만든 사실 아시나요? 강민호 기자고요. 네,
좀 굉장히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위너브라더스 라이선스 취득은 어떻게 했나? 맨 땅에 헤딩했다. 제안서를 위너브라더스, 디즈니 등에 보냈는데 아무데도 답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수십 차례 두드렸다. 당시 워너브라더스는 책임 있는 인사가 회신을 주었고 그분의 제안으로 3개월간 제안서 작업을 하게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반려가 됐다. 이후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 막연하게 다음날 출국해 비행기를 끊고 그분에게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었고 결국 출국 이틀 전에 그분과 주고만 이메일을 더져 전화번호를 찾았고 미팅을 성사시켜 라이센스를 얻을 수 있었다. 놀라운 점은 원래 라이센스 계약 자체가 신생회사나 작은 회사가 진행하기 거의 불가능한데 워너브라더스는 우리의 열정을 보고 다른 외적인 조건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 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로통막은 변협 자체 플랫폼 내놓는다고 합니다. 많이 써보시고요. 변호사 협회에서도 또 경쟁을 서로 하게 되겠네요. 경쟁하면서 서로 발전하게 될까요? 네, 알파균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밴드나 카카오톡에서 알파균 검색해주세요.